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쿰뉴스 진행을 맡게 된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항상 그 여순희 팀장님하고 운행과 그 진행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완벽하게 저 혼자입니다.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렇네요. 일단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내일 22일입니다. 광주 지역 창립총회와 라디오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회사에서도 그 전세버스 28인승 준비해서 내일 출발하거든요. 아직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회사 앞 그 편의점 앞으로 8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그 중간에 혹시 연락처 같은 게 좀 있으면 연락하기 편하니까 그 공용 메일을 꼭 신청해 주시고요. 여순희 팀장님이 좀 부탁하신 광고죠. 8월 28일 오후 8시에 그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어쿠스틱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7시 반부터 Are You Ready라는 새로운 팟캐스트 오픈되는데요. 그 앞두고 그 라이브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기사를 읽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자신 없이 진행을 한다. 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조금 볼륨도 높이고 마이크 가까이에 대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레벨 5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거의 읽다시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분산된 권력 구조 안에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레벨 5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짐 콜린스의 얘기였습니다. 기억을 아직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볼드 처리되고 어떤 몇몇 사람들이 화자의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업의 리더들과 견주업, 비영리기관 리더들에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비영리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관리 방식과 권력이 분산된 조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프란시스 헤덜베인에게는 유수기업의 최고 경영자 못지않은 결단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처럼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영리 기관의 권력 구조와 관리 방식이 버티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네. 또 하나가 비영리 기관에서 이런 한 리더가 자신의 생각을 밝힌 거예요.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레벨 5의 리더십은 나더러 더 큰 선을 위해서 영리해지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설사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독점적인 권한 또는 힘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결정이 조직원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제 책임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활동을 통해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원들이 알아주는 것뿐입니다. 레벨 5의 리더십은 온화하거나 친절하거나 포용력이 있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레벨 5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조직이 장기적으로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하고 여론이나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
네, 레벨 5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믿고 인터뷰 기사 말미 잠깐만 더 소개하고 네, 또 넘어갈게요. 예, 거의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원칙을 안다고 해도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팁을 준다면. 네. 아, 참, 저자를 소개를 안 했군요. 짐 콜린스입니다. 굿 그레이시라고, 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라고 적었던 분이요. 근데 질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원칙을 한다고 해도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 같다. 팁을 준다면? 이 질문은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늘 받는 질문이다. 위대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언을 해달라는 이들이 많다. 내 대답은 하나다. 위대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 질문들을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라. 조직이라는 버스에 어떤 사람들을 태워야 할지, 리더로서 스스로의 리더십이 5단계 리더십에 얼마나 가까운지, 구조적 한계에 갇혀 상황을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등등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라.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히 알게 될 거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질문이지 답이 아니다. 짐 콜린스가 비슷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웹사이트에 관련된 질문 12가지를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사주니까 내 얘기다 생각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우리는 미디어 협동조합을 영속하는 위대한 회사 또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레벨 5의 리더십을 목표로 노력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계신가요? 사주 여러분?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앉힌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약에 버스로 비유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인재를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코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냉혹한 현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현재의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짐 스톡데일이라는 지금 장교입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 때요. 하노이 힐터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 8년간 독방에서 20여 차례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짐 콜린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낙관주의자들 있죠?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여기 나갈 수 있을 거야. 끝나면 그냥 부활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땡스기빙에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감에 의해서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 승리 아니면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이중성.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지만 냉혹한 현실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위기면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잘 될 거야 라고 무턱대고 믿으면 사실 위안은 얻죠. 하지만 그렇게 위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힘들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좀 고민되시죠? 네. 자, 네 번째는 이건 고슴도치 효과라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미역을 두고 봤을 때 고슴도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고슴도치의 어떤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빠져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미디어 협동조합이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동인이 될 수 있는 것. 이 3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고슴도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한, 최고가 될 수 있는 목표나 전략, 의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요.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우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일만 알고 있다. 여기서 이 고슴도치가, 바로 고슴도치 효과가 이걸 말합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우리 조합원이 열정을 가지고 빠져들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수익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것, 이 3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나요? 찾았을까요? 이게 4번째 질문입니다. 고슴도치 효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슴도치 효과도 있지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 보시면, 전 안 봤지만 이 안에 이런 대사가 있대요. 그러다 서로 알게 되겠지. 어른이 된다는 건 가까워지던가 멀어지던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서로 그다지 상처 입지 않고 사는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을. 이 고슴도치 효과, 아니면 고슴도치 딜레마는 쇼펜하우의 여록과 보유, 또는 소품과 부록, 거기에 나온 딜레마예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서로 몸을 기대 온기를 나누려고 이제 2마리의 고슴도치가 가까이 껴안았더니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그렇다고 아이고 아파 이러고서 좀 떨어져 있으면 다시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자니 아프고 떨어지자니 춥고. 그래서 결국 고슴도치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서로에게 적합한 거리를 찾아낸대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 스스로는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참아낸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상황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실제로는 상처를 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감추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죠. 그러면 상처 입지도 않지만 입히지도 않는 그런 거. 케르케고르는 이런 현대인을 가르쳐서 얼어붙은 동토에 버려진 한 마리의 가시 돋친 고슴도치가 되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마 이게 그 전에 나왔던 거 있죠. 그 스톡데일 효과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떨어져서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으면서 위안을 얻을 것인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 어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감을 가질 것인가. 이게 또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 현실에도 딱 어떻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슴도치 효과, 서로 2가지 다른, 동물은 똑같은데 효과는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정해 봤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네. 비도 오고 하니 비에 관한 노래를 좀 듣고 나서 나머지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질문 4개까지 던졌습니다. 앞으로 8개 남았습니다.
네,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는 관계로 마저 가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이거 왜 작동을 안 하지? 네, 5번째입니다. 20마일 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척박한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아무리 상황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뭐 조합원수를 얼마 동안은 무조건 얼마 늘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20마일 행진 법칙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플라이 휠의 작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이 플라이 휠이라는 게 뭐냐면 또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한 번 돌릴 때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걸 연속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플라이 휠이 자기 자체적으로 동력을 받게 되면 옆에서 사람들이 굴리지 않아도 제대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플라이 휠이 제대로 동력을 받아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동력 이런 계속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과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꾸준하게 일정하게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5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6번째는 총격에 이어서 대포 발사를 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영어로는 조금 더 괜찮은데 이게 한글로 이렇게 적고 보니까 좀 볼품없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총격에서 총알은 뭐냐면요. 자그마한 시도를 무수하게 실행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검증받은 탄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총알들을 많이 날려서 검증받은 탄환을 모아서 그게 대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무수한 실행과 결정해서 검증받은 탄환으로 우리가 크게 베팅을 해야 된다면 그건 어느 지점인가? 무엇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인가? 그런 얘기죠. 조직인가? 그래서 그 베팅을 하더라도요. 이 이노베이션은 계측이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 이노베이션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창조력과 규율을 융합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네. 저도 조금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자그마한 무수한 시도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검증받으면 그때 제대로 어딘가를 통해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2개의 질문 중에 6개까지 나갔습니다. 노래 없이 가야 되네요. 네. 7번째입니다. 쇠퇴 5단계가 있어요. 쇠퇴 5단계가 있는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쇠퇴 5단계를 비켜갈 수 없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있겠죠. 조직의 흥망, 성쇠를 가늠하는 어떤 경계가 있다고 하면 그 사선에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답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지키기에 충분한 어떤 생산적인 편집증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미 뛰어넘었던 실패에서 배워라 이건데요. 생산적인 편집증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죠. 생산적인 편집증이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프로덕티브 파라노이아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상황과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흥망 성쇠의 어떤 경계, 기로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그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게 7번째 질문입니다. 8번째는 우리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만드는 것.
지금 몇 시야라고 말하기보단 그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계산할 게 없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에 근거한 위대한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네. 9번째입니다. 우리는 엔드 재능을 열정적으로 신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 어떤 걸 촉진을 강화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진 힘.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 네. 그런 엔드 재능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사원을 건 과감한 목표, Big Hairy Audacious Goal. 크고 대담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글쎄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사원을 건 과감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맥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가? 그 스맥 레시피는 뭐냐면요. 반복 가능하고 연관성이 있는 성공 공식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실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을 하자. 계속 반복해서 잘하자. 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혼자 진행하느라 게시판을 볼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네, 남겨주십시오. 자, 11번째입니다. 운이 좋을 때든 운이 나쁠 때든 우리의 전략을 적응시켜 가면서 어떤 식으로 ROL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ROL이 뭘까요? ROL은 Return of Luck. 그러니까 운의 수익률, 이익률? 이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운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운에 대한 리턴, 돌아오는 회수율, 이익률? 이게 높았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OL, 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고요. 12번째입니다. 우리의 to-do 리스트, 해야 할 일과 stop doing 리스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10분 남았네요. 노래를 안 들었는데도 10분이 남았습니다. 12가지 질문입니다. 질문 같지 않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분 남았네요. 이제 10분을 뭘로 때워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쿰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라 뭔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쩌죠? 네. 아직도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네요. 이런. 네. 지난번에 제가 또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는 시간이 쫓겨서 준비를 못했던 걸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팟캐스트나 여기에서 나의 패친이나 특친을 한번 만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 등록만 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패친이나 특친을 고를 때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괜찮다? 좀 동의한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 이게 또렷하고 선명하신 분, 아니면 자기 주장이 확실하신 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 제가 친구 뵙기가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팔로잉을 하면서 그분들의 글을 읽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패친 중에서 그분의 담벼락에 있는 글을 몰래 좀 가져왔어요. 이분들이 몰라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맨 먼저 강남수님이라고 한번 교수님 같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남기셨던 글이에요. 제목이 지적 패배주의를 넘어서기,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소수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필력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도 없이. 지적 패배주의를 넘어서기,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소수들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에서 정의, 평화, 평등이 보다 확장되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게 만든 이들은 언제나 소수였다. 그리고 변화란 언제나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양태를 지니고 가능하게 되었다. 혁명과 같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창한 변화들보다 그러한 거대한 변화를 비로소 가능하게 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는 언제나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세계 여성운동의 공적 기반을 다지게 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1848년에 미국의 여성권리대회가 가능하게 된 것은 4명의 끈기 있는 변화의 열정과 적극성이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수이며 다수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타의 변화란 두려운 일이고 그나마 익숙해진 안정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그 변화에 희망의 끈을 부여잡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다수가 마침내 설득되기도 하고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변화가 가능해온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할 때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던 모토 중에 하나를 다시 상기해본다. 작은 변화가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이 단순한 구절은 내가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무수한 패배주의적 순간들을 넘어서곤 하게 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간들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 그 씨의 열매를 당장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 씨앗의 열매가 우리 사회의 귀퉁이들에서 크고 작은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를 간혹 찾아오곤 하는 사유세계 속의 불청객. 즉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주의적 지적 패배주의를 단호하게 넘어서야 하는 이유이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완전히 가슴이 뛰었었거든요. 그 소수를 얘기하는 그 대목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멀고 조합 원수 어떻게 보면 미비하지만 소수의 움직임이 결코 어차피 커다란 역사, 중요한 역사의 발자취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을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우스는 저만 못 만지는 게 아니라 김효진 PD님도 네 하시는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애매하네. 또 우희종님이라고 제가 좀 글 잘 읽고 있는 분의 담벼락에서 긁어온 글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꾸 제가 뭔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꼭 한 번씩 다시 읽어보는 글이에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임을 하다 보면 초기에 많은 이들이 들락날락한다. 대부분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될 때거나 모임에서 특정 지위나 명함 만들기를 생각하다가 잘 안 되면 나간다. 모임의 취지를 위해 길게 생각하고 모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모임이 자신 생각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다. 그 모임이 이윤을 위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단체나 좋은 취지의 정당이나 협동조합이라면 욕심 많은 이보다 오히려 욕심 없는 이들이 모임을 발전시킨다. 욕심을 의욕으로 착각할 필요는 없다. 간절하다는 것이 서두르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2분 44초 남았는데요.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홈페이지에도 한번 올렸던 시인데요.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입니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이 7개인 테베를 누가 건설했던가? 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있다. 왕들이 바위덩어리들을 날라왔을까? 그리고 몇 차례나 파괴된 바빌론. 누가 그토록 여러 번 그 도시를 일으켜 세웠던가? 건축 노동자들은 황금빛 찬란한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서 살았던가? 만리장성이 완공된 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많기도 하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던가? 시저 같은 황제들은 누구를 정복하고 개선했던가? 흔히도 노래되는 비잔틴에는 비잔틴 주민들을 위한 궁전들만 있었던가? 저 건설적인 아틀란스에서는 바다가 땅을 삼켜버린 날밤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노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그 혼자서 해냈던가? 시저는 갈리아를 쳐부셨다. 적어도 취사병 한 명쯤은 대동하지 않았을까? 스페인의 필리방은 자신의 함대가 침몰당하자 울었다. 그 말고는 아무도 울지 않았던가?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말고 또 누가 승리했던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승리가 하나씩 나온다. 승리의 향연을 위해 누가 요리했던가? 10년마다 한 명씩 위인이 나온다. 그 비용은 누가 치렀던가? 그 많은 이야기들, 그토록 많은 의문들. 네, 오늘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날은 좀 더 참신한 진정한 쿵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